네, 교재 269페이지의 모드 함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상자당 개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남는 개수가 몇 개냐는 얘기죠. 지금 사과의 경우에 생산량 250개, 상자당 24개씩 넣으면 10상자를 넣고도 10개가 남게 되겠죠. 그 남은 개수를 찾는 함수가 모드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모드 함수 사용해 보면 모드 함수는 생산량을 첫 번째 인수로 나누기 위한 숫자겠죠. 그리고 실제 나눌 수, 디바이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남은 개수 10개가 나와지겠네요. 요거 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모드 MOD라는 함수는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상자 개수와 괄호 속에 나머지 개수를 같이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제 int 함수를 사용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함수는 정수를 표현해 주는 함수였죠. 그래서 생산량 나누기 상자당 개수를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나오는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앞단에 정수만을 가져와서 상자의 개수 10상자를 가져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괄호라는 글자를 하나 덧붙이고 다시 나머지 구하는 모드 함수 이용하시면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상자의 개수와 남은 개수까지를 같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 2 예제 갈까요? 짝수냐 홀수냐 묻는 문제네요. 이 숫자만을 보고도 1의 자리의 값이 홀수라면 전체적인 숫자가 홀수인 거고 1의 자리가 짝수이면 전체적인 숫자가 짝수이지만 함수로 그걸 나타내 본다면 참이냐 거짓이냐, 참일 때는 짝수, 거짓일 때는 홀수니까 if 함수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세대의 수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모드 함수 써야겠군요. 네, 모드 함수 이용해서 세대수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짝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가 될 테고요. 그래서 if 함수 조건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참인값 거짓인 값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홀수를 구할 수가 있네요. 네, 3번 문제 볼까요? 모드 3 예제. 얘는 오부제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차량 번호 끝자리 1과 6인 경우 결국은 오부제란 얘기는 5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4냐로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시려면 모드 함수를 이용해야 될 테고요. 또 남은 개수가 그러니까 이 개수 자체가 결과값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가 되니까 실제로 나머지의 숫자도 5가지 종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if 함수를 중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if 함수를 한 번 쓰면 결과값 2가지인 거고요. if 함수를 지금 몇 번을 써야 결과값이 5가지? 그럼 4번을 써야겠네요. 반복적으로 쓰셔야 돼서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그래서 if 함수로 다시 일단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가져와서 나누어야겠죠. 나누는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나머지가 제시된 것처럼 1이라면 나누어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남은 개수가 1이라면 그렇다면 월요일날 쉬겠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로 나누느냐 차량 번호의 끝자리죠. 끝자리면 right 함수로 가져와야겠군요. 오른쪽 한 글자를 right 함수로 차량 번호 중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와서 그 값을 뭐로 5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맨 끝자리 한 자리를 가져와서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결과값이 1이거나 6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끝자리가. 그 경우에는 월요일 날 쉬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한번 if 반복되니까 제가 if에서부터 등호값까지 복사를 할게요. 등호값까지를 같이 복사해서 잠시만요. 뒤에 설명을 좀 지우고 갈까요? 길어져서 복잡해지니까. 네, 해서 이번에는 5로 나눈 나머지가 2랑 같으면 그러면 화요일날 쉬겠군요. 같은 반복으로 if 함수를 계속 반복해야겠네요. 나머지가 3이면 수요일날 쉬는 거고 다시 한번 또 if 반복해서 나머지가 4라면 그렇다면 목요일날 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5로 나눈 나머지가 1, 2, 3, 4 말고 뭐가 있겠죠? 나누어 떨어지는 0이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다 금요일날 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if 함수가 중첩이 지금 총 4번이 들어가졌기 때문에 닫는 괄호도 4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식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잘 안 들어와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if 함수로 첫 번째 모드 함수로 된 나누어서 떨어진 값이 1인가? 그럼 월요일.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가? 그러면 화요일. 나머지가 3이라면 수요일날 쉬고 나머지가 4라면 목요일날 쉬고 그도 아니라면 나머지가 없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금요일날 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지금 차량 번호 5번인 경우 나누어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쉬네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차량 번호 뒷자리 3번이면 나누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 화, 수 그래서 수요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뒤에 int 예제 바로 갈게요.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int 함수는 정수값을 구해주는 함수죠. 가까운 가장 작은 정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양의 값은 같은 값을 산출하고 음의 값은 하나 더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더 작은 정수를 찾기 때문이죠. 자, 불쾌지수를 구하는 함수 수식 건구 온도 더하기 습도 온도에다가 수식을 계산해야 되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 불쾌지수 구하는 수식을 이용해 볼게요. 건구 온도에다가 습도 온도를 일단 더하래요. 그리고 곱하기 0.72라는 값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더하기 40.6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결과치는 어쨌거나 어떤 수치에다가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는 실수를 곱하게 되면 결과치도 실수로 나올 정수가 아닌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경우에 결과값을 정수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함수 int 함수를 사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가까운 작은 정수값을 알려주죠. 그래서 불쾌지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네, int2 예제로 갈까요? 각 창고마다 저장되어 있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씩 사용할 경우 사용일수와 나머지를 사용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구했었던 모드 예제 2였었나요? 잠깐만요. 모드 1 예제였었군요. 모드 1 예제에서 목과 얘가 결국 int 함수를 써서 목을 구한 거고 그 다음 모드 함수로 나머지를 구한 거거든요. 요런 것처럼 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문제도. 사용일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은 사용일수는 15일이고 나머지가 8일인 경우에 괄호 속에 나타내보자 나머지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역시나 int 예제에 주어져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사용일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으로 나누면 사용일수가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나누기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소수점 이하 자리가 나누어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수값으로 얘를 표현을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일이라는 글자를 덧붙이고 며칠 사용했다. 그 다음에 괄호라는 또 글자도 붙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남은 날수를, 남은 양을 넣을 거니까. 그래서 남은 개수, 나머지 구해야겠죠. 남은 사용량, 남은 저장량이 되겠군요. 그럼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 D3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얘가 남았다라고 글자로 표기를 해 주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나누어서 몫을 구하고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서 1일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int 함수로 몫을 구하고 또 남은 저장량은 mode 함수로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트렁크 예제로 가겠습니다. 네, 교재 272페이지네요. 각 학생들의 중간 수행 기말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평균 구하는데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재요. 앞서서 그 앞부분에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라운드 함수,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함수 설명드릴 때 트렁크라는 함수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 트렁크라는 함수는 버림이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라운드 다운하고 동일한 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트렁크라는 함수에 두 번째 인수가 1이 되는 거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어떤 값을 평균을 구해서 나타내라네요. 그래서 평균을 중간 수행 기말까지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과목에 대한 평균이니까 나누기 3을 하다 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소수점 이하 자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경우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도록 1이라는 인수를 준 거죠. 두 번째 인수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평균까지 구해봤고요. sum ifs 예제로 갈까요? 네, 10번 문제는 sum ifs 예제고요. 앞서서 잠깐 설명 언급했을 텐데 sum ifs라는 함수는요.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sum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 if라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지금 사용하는 sum ifs라는 함수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조건 여러 가지일 때 가령 뭐 성별이 여자이면서 나이대가 20대이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 경우에 뭐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을 합계를 구하자 이런 식으로 구할 때 그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때 사용하는 함수 sum ifs 함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단의 내용을 이 내용 중에 분류가 스킨케어이면서 또 브랜드가 에뛰드 하우스인 경우 찾아볼까요? 스킨케어이면서 에뛰드 하우스인 경우 네, 이렇게 두 가지인가 봐요. 이렇게 두 가지 스킨케어이면서 에뛰드 하우스인 경우에 가격 그럼 얘하고 얘가 되겠군요. 이렇게 이 값의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sum ifs 함수 sum ifs 함수는 인수가 홀수계가 항상 될 텐데 첫 번째 인수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나는 가격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라서 D열을 주시면 되고요. D3부터. 자,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찾는 범위. 맨 처음에 스킨케어를 찾아볼까요? 그럼 어디서? 분류 범위 중에서. 그 중에서 스킨케어라고 제시되어 있는 A15셀을 클릭해서 사용할게요. 뭐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내가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죠.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지금은 직접 셀을 선택할게요. 자, 두 번째
브랜드 이름을 에뛰드 하우스라는 이름을 찾아볼까요? 그럼 어디서? 브랜드 명칭 범위에서 그 중에 에뛰드 하우스를 찾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스킨케어이면서 에뛰드 하우스인 경우에 가격의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하신 대로 요 값 두 값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네요. 네, 두 번째 sum ifs 예제 볼까요? 네, 인천 지역이면서 이 말 자체가 조건이 되겠네요. 인천이면서 여사원인. 그럼 이 중에 여사원들, 그 중에 지역이 인천인 경우, 그럼 결국은 요 두 사람만 되는군요. 결국은 요 사람이랑 요 사람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김민서라는 사람과 황진주가 여사원이면서 인천 지역이니까 그때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또 sum ifs 조건이 두 가지니까 합계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 범위 D3 셀부터 잡아주시고요. 조건 성별 범위 중에 몇라고 쓸까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지역 범위 중에 이번에는 인천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사원이면서 인천의 지역으로 있는 사람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sum ifs 예제까지 사용해 봤습니다.